둘, 셋, 사랑합니다. 네, 오늘 우리 3학년 학생들 논술평가 대비로 우리 국진호 선생님과 손지영 선생님이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녹화를 뜨는 이유는요, 앞반과 뒷반이 모두 같은 내용을 듣고 그리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 논술평가 볼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니까요,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 우리 국진호 선생님과 손지영 선생님이 해주는 설명을 잘 듣고 논술평가 진지하게 그리고 모두 다 잘 쓸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3학년 1학기 첫 번째 논술평가 주제는 뭔가요, 국진 선생님? 이제 문제를, 두 개의 기사를 제시해 줄 건데 그것을 보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응급처치 방법과 안전사고 예방법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네, 오늘 지금 4가지 파트로 나누어서요. 논술은 무엇인지 그리고 평가 요소 3가지 포함해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이란 무엇인지 국진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논술이란 주제를 분석하여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나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인데요. 논술형 글쓰기는 기본적인 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틀에 맞게 작성하셔야 논술적 글쓰기가 됩니다. 논술형 글쓰기는 크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지는데요. 우선 서론, 본론, 결론 앞에는 무조건 여기 빨간색으로 들여쓰기라고 돼 있는 것처럼 서론, 본론, 결론 처음 시작 부분만 이렇게 맨 첫 칸을 띄어서 쓰는 겁니다. 이거는 약속이니까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 서론을 쓸 때는 이제 우리가 왜 이런 내용을 써야 되는지, 왜 이런 논리적인 글이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 또는 지금 현재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서술하면 되는데요. 여기 예시를 보시면 오늘날 아니면 최근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대충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은 거의 필요성 서론은 쉽게 쓸 수 있는데 예시를 보면 오늘날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빠른 응급처치로 구한 사례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대적 관점과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써주면은 우리 2줄만 쓰면 되니까 쉽게 쓸 수 있을 거예요. 네, 서론이 우리 글쓰기에 물꼬를 트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론을 잘 한번 먼저 미리 생각해서 오면 좋을 것 같고요. 본론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제 본론은 우리가 이제 정해진 아마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써야 될 그런 문제들을 이 본론란에다 전부 쓰셔야 되는데 쓰시면 됩니다. 근데 각 내용이 달라질 때마다 들여쓰기 꼭 본론에도 해야 되니까 그거 까먹지 말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론인데요. 결론은 이제 본론을 요약하거나 이제 이렇게 알아봤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왜냐면 주장하는 글쓰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시를 읽어보면 응급처치는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친구들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다양한 매체들에서 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정확한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공률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낮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 맞는 적합한 처치 방법의 중요성에 대해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논술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 국진 선생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평가 요소 하나씩 한번 들여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가 요소는요, 바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입니다. 자, 심폐소생술은 총 3단계로 나눠져 있고요. 명칭이랑 방법을 모두 쓰셔야 되는데 혹시 하나라도 몰라도 아는 만큼 최대한 작성해 주시면 부분 점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국진 선생님께서 3단계를 설명해 주실 거야. 근데 3단계 모두 작성하면 10점이고요. 까먹어서 2단계밖에 못 썼다면 7점. 1단계밖에 기억이 안 나. 4점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심폐소생술 3단계를 한번 살펴보고 나서 실습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계부터 우리 국진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네, 심폐소생술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아마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워서 알 거예요. 첫 번째는 의식 확인인데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우선은 이 환자가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이 있으면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면서 근데 혹시 떨어진 충격이나 이렇게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면 심리적 쇼크 때문에 귀가 안 들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환자의 양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줘야 됩니다. 두드려주면서 의식 상태를 확인하고 숨을 쉬는지까지 확인해요. 그래서 청각, 촉각, 시각 모두를 활용해서 이 의식 확인을 하면 됩니다. 보통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누군가 쓰러져 있으면 싸대기를 때린다거나 막 물을 끼얹잖아요. 그런 행동들은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만약에 추락사고일 수도 있고 다른 교통사고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출혈이 심하면 상처 부위가 많은데 거기다 물을 부어버리면 이게 순간적으로 체온이 확 낮아지면서 쇼크사까지 갈 수 있어요. 위험할 경우에. 그리고 싸대기를 때릴 경우에 이 사람이 만약에 경추가 부러졌어요. 경추가 부러졌을 경우에 거기를 계속 이렇게 흔드는 거랑 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추가 사망까지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되게 위험한 행동이군요. 네. 드라마를 절대 따라하지 않으면서 어깨를 두드리면서 의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주변의 도움 및 119 신고 요청하기입니다. 여기서 주변에 환자의 반응이 없으면 즉시 큰 소리로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직접 119에 신고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하고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큰 소리로 했는데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그때 내가 직접 119에 신고하는 게 제일 우선시 돼야 됩니다. 그리고 주위에 만약에 그 자동심장 주격기 AED라고도 하는데 이게 있다면 이것도 내가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내가 가야 되긴 하지만 만약에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AED 좀 거기 모자 쓰신 분 AED 좀 갖다 주세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 학교에는 AED가 2대가 있거든요. 2대가 어디에 있어요? 이제 본관이랑 별관, 중앙현관에 보면 아마 의식하지 못하겠지만 아마 다음 등교 때 보면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아마 AED가 이렇게 보이는 곳이 있을 거예요. 유리로. 우리 급식실 가면 중앙현관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잖아. 밥만 생각하지 말고 AED가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밥 식사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얘기해 주세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제적인 응급처치에 들어가는데요. 가슴 압박을 30회 계속 반복하기입니다. 첫 번째로 가슴 양쪽 젖꼭지를 잇는 가상선의 중앙 부분을 30회 압박하는데요. 이때 팔꿈치가 곧게 뻗어 어깨에 힘이 압박하는 부분에 수직으로 작용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팔꿈치가 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자극이 제대로 안 가겠네요. 자극이 제대로 가지 않을 뿐더러 수직이랑 팔꿈치를 곧게 피지 않으면 이 갈비뼈가 부러져서 폐에 찔려서 사망에 이르기, 그러니까 구조를 해야 되는데 죽이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당 100회의 속도로 압박 깊이는 5에서 6 깊이로 압박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근데 영유아나 만약에 어린 아이일 경우에는 한 손 또는 두 손가락으로 해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진호 선생님께서 되게 수영 강사로 되게 많이 활동하셨고, 그리고 적십자에서 수상인명 부족. 수상인명 부족 강사를 하신 분이야. 그래서 오늘 되게 전문가로서 실습을 한번 해주실 텐데요. 지금 우리 화면을 전환해서 우리 국진호 선생님께서 직접 실습하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치자가 이렇게 누워있을 때는 이렇게 위쪽에서 쓰면은 이 사람을 덮친다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처치를 할 때는 이쪽 어깨에다 내 한쪽 무릎을, 그리고 반대쪽 허리 쪽에 무릎을 이렇게 지탱해 주는 게 좋아요. 어깨는. 이 상태에서 처음에 우리 가상선을 긋는다고 했죠? 젖꼭지를 중심으로 해서 가상선을 이렇게 그으면 폐가 이 한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위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손 앞쪽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거는 이 손꿈치라고 하죠? 이 부분 외에 손바닥 전체가 닿으면은 손바닥 전체로 이걸 누를 경우에는 갈비뼈 전체가 이게 부서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손꿈치만 정확히 압박점에 딱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 상태에서 손바닥 전체로 누르면 또 갈비뼈가 부러지니까 이 반대쪽 손으로 깍지를 낀 후에 내 몸으로 최대한 당겨야 돼요. 그래서 손꿈치만 그 압박점에 닿을 수 있도록 한 후에 이 손을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틀어주면은 이렇게 누를 경우에 나도 모르게 무릎이 이렇게 팔꿈치가 구부러질 수 있는데 얘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틀어주면은 이게 고정이 돼요. 기부스러운 것처럼. 그래서 최대한 들어주고 손을 꺾어준 후에 내가 이렇게 올라탄다는 느낌, 수직을 만들어서 정확히 꾹꾹꾹 눌러주면 됩니다. 이때 분당 100K 속도로 눌러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지금 우리 되게 전문가, 우리 강사를 만들어주는 그 지금 전문가로서의 우리 국진호 선생님의 설명을 들었는데요. 포인트는 이거였죠. 손꿈치를 들고 우리 까치를 낀 상태에서 90도로 만드는데 이때 이 손 안에 있는 이 팔꿈치가 안으로 보이는 거 있지? 이 안으로 약간 틀어줘서 그대로 누를 수 있도록 하는 포인트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평가 요소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평가 요소는 사고 상황에 적합한 응급처치 방법을 너희들이 논하면 되는 겁니다. 이 사고 상황에 적합한 응급처치가 명칭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단계도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세 가지를 모두 작성해야 10점이고요. 두 가지만 작성한다면 7점, 한 가지만 작성한다면 4점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는 거 전부 다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응급처치란 무엇이냐면요.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이나 장소에서 갑자기 발생한 외상이나 질환 등에 행하는 최소한의 치료로 이 응급처치는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그 전문 구조기관, 그러니까 병원이나 구급대가 오기 전에 이 사람을 최소한의 치료를 통해서 나중에 회복 기간을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달 만에 회복할 거를 진짜 2주, 3주로도 줄일 수 있는 되게 좋은 처치입니다. 네, 최소한의 치료이니까 재빠르게 해주는 게 좋겠죠? 재빠르게 치료하고 싶으면 알아야 돼.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상황을 볼 거야. 이가 빠졌을 때, 눈이 다쳤을 때, 이물질이 목에 걸렸을 때, 이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서 한번 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가 빠졌을 경우입니다. 이렇게 이가 한 번에 빠지진 않겠지. 부러지거나 뭐 빠질 수도 있어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이를 다시 심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빠진 이를 생리식염수라고 하는데, 이거는 마트에서 파는 것보다는 거기는 불순물들이 너무 많이 섞여 있어서 약국에 파는 거를 쓰는 게 좋고요. 그게 없으면은 그냥 흰 우유, 뭐 초코우유나 딸기우유로 하면은 이빨이 검해지거나 빨개질 수도 있기 때문에 흰 우유로, 이왕이면 하얀 이빨이 좋으니까 너무 웃겨. 아마 초코우유 너무 웃기다. 빨리 치과에 그리고 가도록 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식염수 없고 흰우유가 없는데 치과가 너무 가까이에 있어. 그럴 때는 혀 밑에 이 침 자체가 이빨을 보호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혀 밑에 보관해서 빨리 이동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잘 기억해놨다가 만약에 이가 빠지거나 부러졌을 때 이렇게 처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눈을 다쳤을 때입니다. 눈에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 또는 뭐 뭔가 박힐 수도 있겠지. 뾰족한 것이 그럴 경우에는요. 최소한 20분 이상 흐르는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씻어내면 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줄줄 흘린 다음에 저 괜찮아졌어요. 이러면 안 돼요. 네, 최소한 20분 이상 씻어내줘야 되고요. 두 번째, 눈에 박히거나 달라붙은 물체를 억지로 떼어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떼어내면서 또 2차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다친 눈을 만지거나 함부로 약을 사용하지 말고 두 눈을 모두 가린 채 안과에 가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물질이 목에 걸렸을 때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 이물질에 목에 걸렸을 때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데 보통 이물질이 목에 걸렸을 때 어떤 상황이 이게 발견되죠? 보통 이물질에 목에 걸리게 되면 호흡을 못 쉬기 때문에 두 손으로 목을 감싸지고 보통 이렇게 캑캑하거나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행동을 많이 해요. 아, 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지나가다가 만약에 내 친구가 이렇게 목을 두 개 잡고 킥킥거리면서 숨을 못 쉬고 있으면 바로 요 처치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약 올리면 안 되고 처치를. 네, 처치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처치는요, 복부 밀어내기, 하임리히 요법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명칭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거는 뒤에서 환자의 명치와 배꼽 사이를 껴안듯이 백허그로 잡고 나서 순간적으로 강하게 뒤쪽으로 당겨 올려서 강한 압력을 주어서 이물질이 나오게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국진호 선생님께서 시범 보여주실 텐데요. 네. 여기 아까 그 애니가 있는데요. 배꼽이랑 명치 사이라고 하면은 여기 윗배라고 할 거예요. 많이 뛰면 아픈데 그쪽을 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주걱처럼 뾰족하게 만들어서 된 후에 이 힘을 최대한 줘주려고 두 손으로 이렇게 감싸쥐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거의 공중에 뛸 정도로 이렇게 뒤로 당기면서 들어 올려줘야 돼요. 이렇게 주걱처럼 퍼 올려주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걸린 게 기도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누군가 킥킥대고 있을 때 복부 밀어내기 하임리히 요법을 이용해서 무조건 명치와 배꼽 사이를 껴안듯이 잡고 그리고 당겨 올려서 강하게 백허그 해주면 된다는 국진호 선생님의 설명이었습니다. 마지막 우리 평가 요소 세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평가 요소는요, 우리 더워지니까 물놀이, 계절 스포츠 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법 세 가지를 모두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안전사고 예방법 3가지 이상인데 3가지 이상 다 써야 10점 가져간다라는 거, 2가지는 7점, 1가지만 쓰면 4점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최대한 아는 거 다 써주면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법. 첫 번째는요, 수영하기 전에는 팔, 다리, 심장 등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경련이라 하면 막 벌벌 떨리는 거야. 너 갑자기 힘이 들어가서 벌벌 떨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 운동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심장에서 먼 부위부터 물을 적신 뒤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상남자, 상여자처럼 한 번에 들어가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자, 세 번째는 수심이 얕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고요. 자신의 수영 실력을 믿고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면 되는데요. 혹시 우리 국진호 선생님 수영 강사 출신이고 굉장히 수영 잘하시잖아요. 선생님도 수영 선수 출신이거든. 그래서 물놀이 안전사고대에서 얘기할 것이 많아. 혹시 선생님께서는 그 수영 실력을 믿고서 뭔가 방심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 스쿠버를 하려고 제주도의 한 섬으로 배를 타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잠깐 휴식 중이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선배가 나를 확 밀어갖고 이제 물로 떨어지게 됐는데 다행히 그렇게 이렇게 절벽이 높지가 않아서 떨어지긴 했는데 그 떨어진 상황에서 몸에 힘을 나도 모르게 주다 보니까 물론 편하게 들어갔으면 하루 종일 떠 있을 수도 있었는데 너무 급격히 들어가게 되면서 다리에 쥐가 나게 된 거예요. 힘을 꽉 주면서. 그래서 이렇게 몸을 축 늘어뜨리고 다리를 잡아서 이렇게 쥐를 혼자 불쌍히 풀었던 일화가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우리 친구들도 수영 잘 할 수 있다고, 좀 잘한다고 절대로 거만하지 않게, 자연은 위험한 곳이니까 반드시 무리한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네 번째로는 미끄럼틀이나 기타 기구를 이용할 때에는요, 반드시 안전수칙을 따라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주변의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안전 요원이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 하시면 되는데요. 아까 진호쌤처럼 누군가 확 밀어가지고 갑자기 경련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호쌤이 하신 그 대처 방법이 아주 정확했어요. 먼저 몸에 힘을 빼서 편한 자세를 취하고 다리를 주무르거나 엄지발가락을 몸쪽으로 잡아당기면 됩니다. 보통 쥐가 나면 종아리에 쥐가 나죠. 종아리에 쥐가 나면 우리 가끔씩 스트레칭 하는 것처럼 이게 발이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뒤쪽으로 쭉 발끝을 올려주면은 쥐가 풀려. 그러니까 물에 빠졌을 때도 이렇게 편하게 해서 다리를 잡고 내가 그냥 쭉 당기고 있으면 돼요. 숨을 좀 참아야 되겠죠, 그 대신에? 네, 당황하지 않고 지금 알고 있어야 또 당황하지 않겠지? 이렇게 대처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해파리에 쏘였을 때입니다. 해파리에 쏘였을 때는요, 즉시 물 밖으로 나와서 구조 요청을 해주시고 상처 부위를 만지거나 문지르지 말고 바닷물 또는 생리식염수로 10여 분 이상 충분히 씻어주면 되겠습니다. 해파리에 쏘였을 때 보통 피부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채찍으로 세게 탁 맞는 것처럼 살 표면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되고 그 부분이 빨개지면서 막 얼얼하고 따끔따끔하게 돼요. 네. 그 줄넘기에 이렇게 갑자기 줄넘기 2단 뛰기 할 때 팍 맞았을 때 우리 살 부어오르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겠죠? 네, 엄청 얇은 줄넘기로 있는 힘껏 내려쳐야 아마 그 정도 고통이랑 비슷할 거예요. 그 정도로 해파리에 쏘이면 되게 아프거든요. 다른 부위에 쏘여도 되게 아프겠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스쿠버 투어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를 민 선배는 아닌데 딴 선배가 이제 별명이 IBJ라고 해서 입방정. 그러니까 쉬지 않고 숨도 안 쉬고 말하는 선배가 있었는데 이제 그 선배가 스쿠버 투어를 하다가 갑자기 이러면서 제스처를 취했어요. 물속에서 말을 못하니까. 근데 나왔는데 웬걸 입이 이렇게 부어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해파리 쏘이면 이렇게 부어있으니까 그래갖고 그날은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다른 사람들도 선배들도 후배들도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말을 많이 안 해서 그 당이 본인에게는 아팠겠지만 주위 우리 후배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됐었겠네요. 자, 우리 세 번째는요,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주위에 소리쳐서 알리고 함부로 물속에 뛰어들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이 물을 많이 마셔가지고 구토를 할 때에는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네. 물놀이 안전사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진을 보면서 하나씩 한번 이야기해 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진,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붕붕 떠 있는 사진 보이죠? 입새뜨기라는 건데요. 인체의 부력만으로 물에 떠서 맨몸으로 구조를 기다리는 기술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이 보이죠? 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때는요, 수영에 자신이 있어도 절대로 직접 뛰어들지 말고, 먼저 주위의 물건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구조해야 되는데요. 이 튜브 던질 때 또 팁이 있죠? 그 전에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때는 이제 내가 힘이 아무리 세고 저희가 어리다고 해서 그냥 막 구하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초등학생 2, 3학년, 저학년 학생이 익수자가 되면은 이제 그 학생이 성인의 3배에서 5배의 힘까지 낸다고 해요. 그래서 구하려고 들어갔다가 같이 이렇게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많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구하지 말고 바닷가나 이런 데 잘 찾아보면은 튜브가 있을 거예요. 그 튜브를 던질 때 이 사람 앞으로 잘 정확히 맞추겠다고 이 사람 앞으로 던지면 머리를 맞고 익수자가 이렇게 의식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옆쪽으로 더 멀리 뒤쪽으로 던지면은 아마 이 줄을 내가 던진 거 줄을 당기다 보면은 그 사람이 옆에 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줄을 잡고서라도 튜브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먼 거리로, 옆으로. 네. 그 사람 머리에 정통으로 맞추면 절대 안 돼요. 그러려면 좀 체력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는 순환 운동을 또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네. 점프법. 네, 우리 그러면 마지막 사진을 보면서 또 팁을 하나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물에 빠진 사람을 딱 구조한 뒤에는요, 젖어있는 옷은 벗겨, 그리고 옷이나 수건 등으로 몸을 따뜻하게 감싸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팁이 또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지금 논술이란부터 시작해서 평가 요소 1, 2, 3을 했는데 하나 또 중요한 사항을 알려주려고 해요. 우리 심폐소생술 진짜 중요할 텐데 보이는 것처럼 자, 이거는 너무 내용이 많아서 외우기가 어려울 텐데 파란색으로 된 게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쓰면 명칭이 맞는 거고, 빨간색은 선생님들이 채점할 때 이게 들었나 안 들었나를 보고 채점하니까 이 키워드가 반드시 들어가도록 해서, 이 키워드만 쓰면 또 틀려요. 이 키워드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서 쓰시면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네, 이 영상은 선생님이 링크를 걸어서 또 올려줄게요. 논술평가 주말에 따로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다시 영상 돌려보면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지금 선생님들이 틀어준 거 지금 잘 필기했지? 필기한 거 사진 찍어서 인증 선생님한테 보내주셔야 되니까요. 그거 잘 작성해서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면 오늘 수업 출제까지 완료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논술평가잖아요. 그쵸? 네, 우리 순환운동도 수행평가 계속 보고 있고, 플라잉디스크도 수행평가 잘 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30점짜리야. 논술평가 30점짜리니까 최선을 다해서 아는 거 논리적으로, 중3이니까 좀 논리적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우리 3학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이상 마치도록 할까요?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하면 되고, 고생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